네, TF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의 광고를 하나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매달 나가는 통신비가 부담스러우신 분들 위해서 원투펀치를 후원해주시는 인터넷 전문 기업 백메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큐! 오늘 주제 바로 들어가 볼게요. K리그1이 이제 거의 끝났어요. 마지막을 남겨놓고 끝났는데 총 결산을 할 때가 지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명철 해설위원이 여러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훑어볼까요? 다른 것보다도 올 한 시즌, 이번 시즌도 정말 흥행이 잘 됐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어서 이번 시즌도 평균 관중이 10,000명을 넘겼고 네. 축구장에 정말 많은 팬분들이 그동안 가득 와주셨어요. 국대 축구가 굉장히 좀 인기를 얻으면서 쭉쭉쭉 K리그도 함께 인기를 얻고 그 인기 얻은 거를 뺏기지 않는 거에는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현장에 가면 정말 새로운 팬분들, 이제 K리그를 입문하신 분들, 이제 이 팀에 입문하신 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보여서 참 반갑기도 했고, 그래서 축구장에 가는 내내 올 한 해도 참 너무 재밌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도 한 시즌을 정리해보면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의 어떤 그 컨텐츠는 뭐 사실 TMF에서는 이전에는 좋은 선수 영입 사례에 대해서 올 시즌 영입 사례를 좀 훑기도 했고 뭐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지만 한번 한 시즌을 좀 돌아보는 그런 느낌으로 누가 잘했고 누가 좀 기념비적인 어떤 시즌을 보냈는지 그런 걸 얘기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K리그1 시작을 해볼 텐데 먼저 우리가 항상 시상식 하듯이 한번 진행해볼게요. 첫 번째로 가장 이제 시상을 하게 되는 게 영플레이어상. 영플레이어상의 경우는 사실 올 시즌 워낙 어린 자원들, 특히 가장 깜짝 놀랐던 건 양민혁 선수를 비롯해서 2006년생 K리거들의 활약을 제가 이렇게 매 경기 주전급으로 뛰는 선수들을 한 시즌 동안 내내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뭐 양민혁 선수도 물론이지만 분명 그 또래에 있는 다른 선수들도 엄청난 경쟁력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영플레이어상의 후보들, 그냥 제가 생각한 좀 매력적인 자원들은 제가 좀 여러 명 추려왔거든요. 먼저 조건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만 23세 이하, 2001년생 이하고 3년 이내 데뷔를 한 사람, 그리고 시즌 절반 이상 경기에 출전한 선수 이렇게 했는데 시즌 절반 이상 출전한 선수가 꽤 많으니까 가장 먼저 살펴볼 후보는 역시 뭐 누구나 언급을 할 양민혁 선수가 되겠죠. 양민혁 선수의 경우는 사실 뭐 이따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영플레이어가 아니고요, MVP 후보로도 손색이 없을 선수고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팀 내 공격 포인트 2위, 리그 전체 7위, 11골과 6개 도움입니다. 양민혁 선수 하면은 뭐 제가 항상 놀랐던 게 공을 잡을 때 턴이 너무 좋아요. 그 턴 동작으로 상대 그 본인보다도 경험이 더 많은 수비수들을 여러 차례 따돌리면서 볼 간수하고 바로 전방을 바라보고 다음 플레이를 이어가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뭐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설명이 필요 없는 선수라서. 그렇죠. 팬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양민학살이다 이런 얘기 하면서 양민혁 선수를 칭찬하는 글이 그냥 그 리그 팀이 나올 때는 항상 양민혁 선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워낙 양민혁 선수의 활약이 대단했었던 한 해가 되겠고, 경쟁자 후보들을 좀 살펴보면 이외에 윤도영 선수도 있습니다. 사실 윤도영 선수도 대전 하나시티즌 소속으로 양민혁 선수와 동갑입니다. 2006년생의 선수인데 이미 뭐 사실 올 시즌 들어갈 때부터 대전의 최대 기대주다. B팀에서 경기를 윤도영 선수가 뛰고 있을 때부터 올 시즌 안에 분명 1군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좀 더 많은 기회를 줘야 된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황선홍 감독이 시즌 중에 부임하면서 윤도영 선수를 보다 더 많이 기용을 하게 됐는데, 이 윤도영 선수는요, 볼 잡았을 때 드리블이 그냥 남다른 선수예요. 진짜 잔발로 계속 볼을 건드리면서 자기 볼을 지켜내고 아주 민첩한 발놀림을 통해서 상대를 제쳐내는 그 드리블 자체가 굉장히 일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윤도영 선수는 측면에서 보여주는 전진 드리블, 잔발이 너무 좋고 그러면서도 꽤 빠른 발을 역시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올 시즌에 보여줬던 볼을 다룰 때 그 센스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오른쪽 측면에서 윤도영 선수가 상대를 앞에 두고도 본인이 직접 상대를 제치고 난 다음에 슈팅 각도를 만들어서 때려내는 마무리 시도들이 있었는데, 윤도영 선수의 플레이를 바라보는 재미가 워낙 쏠쏠했고, 또 이 윤도영 선수는 대전의 근본이거든요. 볼보이 출신입니다. 네, 그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전 러버스 팬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윤도영 선수 얼마나 이쁘고 아끼겠어요. 올 시즌이 끝나가는 지금 시점에서 벌써 이제 유럽 진출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로 다양한 곳에서 이 윤도영 선수의 재능을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선수는 FC서울의 강주혁입니다. 그냥 스피드 레이서입니다. 그냥 보면요, 본인만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너무 빨라요. 진짜 빠릅니다. 그 강주혁 선수 속도만 가지고도 클립 영상들이 몇 가지 만들면 상대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제쳐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모아서 볼 수 있거든요. 현장에서 뭐 선수분들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관계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야, 주혁이는 그냥
속도가 다르다. 그냥 본인만의 그 느낌이 다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해 듣곤 했었는데 진짜 대단한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프로 무대에서 올 시즌 경기를 뛰면서도 파울을 여러 차례 유도를 해냈고요. 그러면서 측면에서 이 강주혁 선수가 본인만이 보여줄 수 있는 확고한 무기를 저는 좀 분명 갖춰졌고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하이라이트가 됐던 장면은 역시 인천 원정에서 넣었던 네. 본인의 프로 데뷔골이자 결승골. 접고 본인이 직접 때려냈던 그 슈팅은 타이밍도 예술이었고 임팩트도 예술이었습니다. 데뷔골을 그렇게 극적으로 결승골로 넣어줄 선수가 몇이나 될까 싶을 정도로 강주혁 선수의 플레이에 많은 또 감탄을 하게 됐고요. 원래는 이제 유스 단계에서는 왼쪽 윙으로 뛰었었는데 프로 무대에서는 계속 오른쪽 윙으로 기회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강주혁 선수가 본인의 어떤 임팩트를 남겼다는 점. 추후 이제 윙으로 기용되는 데 있어서 강주혁 선수가 정말 다양한 옵션으로 선택을 좀 받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또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특히 강주혁 선수의 진가를 아시려면 현장에 가셔야 돼요. 아 진짜 맞아요. 그리고 네. 피치에서 봐야 돼요. 피치에서 보면 정말 막 그러잖아요. 좀 느낌이 달라요. TV에서 보는 거랑 피치에서 보는 거랑 속도감이 있는 선수들은 진짜 보면은 뭐가 지나갔냐 막 이럴 정도로 그렇게 감탄하고 좀 임팩트가 있어서 계속 생각나는 그런 선수들이 있거든요. 바로 이 강주혁 선수가 그런 선수가 아닐까. 그렇죠. 카메라를 비추지 않을 때도 실제로 선수는 맞아요. 스프린트를 가져갈 때가 네, 많거든요. 그걸 보려면 현장이 답이죠. 맞아요. 네, 강주혁 선수 보시고 싶으신 분은 현장으로 꼭 가십시오. 맞습니다. 서울이 올 시즌 홈 50만 관중을 돌파했습니다. 네. 아, 진짜 대단한 기록인데 내년에 더더욱 숫자를 늘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강주혁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서 감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외에도 제가 생각하는 쭉쭉쭉 후보들이 좀 있는데 일단 수원FC의 강상현. 워낙 올 시즌 이곳저곳 미드필더 자리에서 넓게 움직여주면서 볼 순환에 기여해주고 기본적으로 볼을 받아주기 위한 움직임이 저는 강상현 선수를 볼 때마다 늘 감탄스러웠을 때가 많았는데 강상현 선수의 미드필더에서의 활약도 올 시즌 많은 인상을 또 남겼고요. 또 인천 유나이티드의 왼쪽 풀백 9월에 또 대표팀에 발탁도 됐었던 최우진 선수. 아마 대한민국 풀백의 미래가 되겠죠. 최우진 선수도 공격 능력이 아주 탁월한 선수인데 볼 운반과 킥이 워낙 좋아서 이번 시즌 인천에서도 두각을 드러냈고 추후 한국 축구의 왼쪽 풀백에 있어서도 분명히 최우진 선수는 기대봄직한 재능이다. 한국의 자원들, 미래의 자원들이 많이 나와야지 저희도 기분도 좋게 계속해서 미래를 꿈꿀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도. 그리고 미래이자 현재인 대구FC의 황재원. 네. 워낙 많이 알려지고 인기가 많은 선수여서 두말하면 뭐 잔소리, 설명이 필요 없는 선수인데 올 시즌은 윙백, 본인의 이 원래 포지션인 윙백뿐만이 아니고요. 중앙 미드필더 심지어 센터백까지 보는 등 그러니까요. 정말 이곳저곳에서 뛰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워낙 또 황재원 선수 기본기 좋고 대인 수비 능력도 좋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익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금 아쉬움이 남는 선수긴 하지만 박승호 선수도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박승호 선수의 경우는 올 시즌 초반에 페이스가 너무 대단했어요. 그때 득점력과 활약으로만 보면 양민혁 선수와도 충분히 경쟁이 가능할 법한 초반의 페이스였는데 아쉽게도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그 흐름을 좀 이어가진 못했죠. 그러다 보니 자리를 좀 타는 선수일 네. 수도 있어요. 조성하 감독의 이제 오른쪽인 배치. 근데 그게 사실 박승호 선수 입장에서는 썩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지는 못하게 된 결과가 좀 되고 말았는데 여러모로 이제 박승호 선수의 초반 임팩트 자체는 워낙에 강렬해서 올 시즌 한 1년 내내 그 활약이 이어진 건 아니지만 추후 기대를 해볼 만한 재능이면 틀림이 없다. 그런 점에서도 언급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양민혁, 윤도영, 강주혁, 강상윤, 최우진, 황재환, 박승호 선수를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 선수들이 기사에 지금 영플레이어상 후보로 쏠쏠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명철 위원은 누구를 조금 뽑으세요? 저는 강원FC의 양민혁 선수를 영플레이어상으로 뽑겠습니다. 뭐 솔직히 이거는 뭐 이겨낼 여지가 없죠. 사실 그쵸. 오히려 만약 양민혁 선수가 영플레이어상에 뽑히지 않으면 말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MVP라거나 아니면 뭐 그런 방식도 물론 있겠지만 만약에 MVP도 영플레이어상도 아니다? 그럼 말도 안 될 시즌이 아닌가. 양민혁 선수가 이 중에서 너무나도 많이 치고 올라간 시즌이라서 뭐 영플레이어상 자체로는 따는 당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K리그 1 이제 다음 시상은 올해 감독상. 어떤 후보가 있죠? 네, 뭐 아무래도 정말 좋은 감독님들이 올 시즌 많이 계셨지만 4명만 우리가 좀 추리자면 저는 그 4명을 이렇게 추리고 싶습니다. 울산 HD의 3연패를 이끈 시즌 중 부임한 김판곤 감독, 네. 그리고 강원FC의 돌풍을 주도한 윤정환 감독, 김천 상무도 돌풍이죠. 정정용 감독, 그리고 FC 서울의 파이널 A 진출을 이끈 김기동 감독. 이렇게 일단 4명의 후보를 좀 추려봤습니다. 이 4분 다 참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네, 일단은 뭐 각자의 팬분들에게는 당연히 우리 감독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마땅한 감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4분 모두
굵직한 성과를 사실 많이 내왔어요. 일단 김판구 감독의 경우는 시즌 중 부임을 했고 사실 김판구 감독 부임 직전에 울산의 분위기는 썩 좋지 않았죠. 그쵸. 홍명보 감독이 갑작스럽게 대표팀에 부임을 했고 이경수 감독 대행이 그 공백 기간 동안 팀을 지휘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여름 나이에 조금 평균 연령대가 높았던 울산의 선수단의 특징 그리고 시즌 중 갑작스러운 감독의 변화 이런 점들 때문에 어수선했죠 아주. 어수선했어요. 결과도 안 좋았고 현대가더비에서는 또 패배를 원정에서 7월에 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김판곤 감독이 오면서 바로 선수들의 이 기를 말 그대로 끌어올립니다. 일단 뭐 조현우 선수의 그 당시 인터뷰를 보면 김판곤 감독이 오자마자 계속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칭찬도 아끼지 않고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다고 네. 하는데 거기서 팀 분위기가 많이 올라왔다고 하고요. 가장 또 이슈를 끌었던 너희들은 왕이야! 그 이야기. 예. 왕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왕권을 뭐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런 이야기를 김판곤 감독이 해주셨는데 정말 다르네요. 많이 다르죠. 네, 많이 다르네요. 그 느낌은 판곤 감독님만이 살리실 수 있는 걸로. 얼굴 예. 빨개졌어요? 약간 부끄럽네요, 갑자기. 아니, 그 어떤 카리스마를 따라가기가 차마 좀 제가 부족해 보여서. 근데 그 어떤 강렬한 메시지. 이게 어떻게 보면 울산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많이 가져다 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즌 중 부임해서 바로 팀을 다시 1위 자리로 끌어올리고 결국은 꿈에 그렸던 3연패를 달성해냈다는 점. 이거 정말 멋져요. 쉬운 성과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김판곤 감독 너무나도 대단하게 느껴지고요. 윤정아 감독은 선수 개인의 기량을 끌어냈습니다. 황문기 선수의 오른쪽 풀백 기용도 그렇고 이기혁 선수의 멀티성도 잘 끌어냈고 이우현 선수가 풀백이 아닌 중앙 미드필더로 가면서 올 시즌 맹활약을 해주기도 했고요. 시즌 중에 이제 야코 선수가 결국 팀을 떠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의 컨디션을 그대로 유지시켜줬다는 점. 그리고 양민혁 선수가 스스로 잘해서 물론 기량을 뽐낸 것도 있겠지만 당연히 윤정환 감독과 정경훈 코치의 지도도 양민혁 선수가 데뷔 시즌임에도 이렇게 빛을 내는 데 있어서 큰 힘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정환 감독을 생각하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선장이 음.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참 말을 잘 쓴다라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딱 와닿는 게 실제로 이 윤정환 감독이 올 시즌 교체가 적중했던 적이 되게 많았어요. 교체 적중이 많았고 그리고 이달의 감독상 3회 수상. 1년 동안 이달의 감독상을 3번이나 받은 감독은 윤정환 감독이 K리그에서 유일합니다. 최초이기 때문에 이런 임팩트 면에서도 윤정환 감독 너무나도 대단한 1년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김천의 돌풍을 이끈 정정용 감독. 네. 물론 김천은 선수단 자체가 원래도 꽤 좋았던 팀이기는 하지만 그 좋은 선수단을 가지고도 이 정도의 성적을 꾸준히 내왔던 팀이 아닙니다. 특히 지난 시즌 K리그2에 있었고 우승을 하면서 1부 리그에 올라오긴 했는데 우승을 하고도 승격 시즌이다 보니까 바로 1부 리그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사실 의문부가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이 좋은 멤버들을 가지고 아주 안정적으로 좋은 성적을 냈던 이 정정용 감독의 능력도 올 시즌 아주 인상을 남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기동 감독은요. 대단해요. 어떻게 네. 이렇게 매해 계속해서 이렇게 오를 수 있는지. 그거는 정말 그냥 다 다른 후보 감독님들도 대단하지만 계속해서 연이어서 계속 후보에 오르고 있고 받은 적도 있고 하시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K리그에서 지금 이 네 분의 감독들 중 가장 K리그 자체로서 꾸준하게 성적을 내고 있는 감독은 사실 그렇죠. 김기동 감독이죠. 네. 왜냐하면 윤정아 감독은 사실 공백기도 있었고 그렇죠. 이전에는 사실 실패 성적도 있었고 김판곤 감독은 이번이 K리그에서의 첫 번째 지도고요. 정정용 감독도 뭐 서울 이랜드 시절 때는 사실 조금 아쉬웠던 기간도 있었던 만큼 김기동 감독은 포항에서도 서울에서도 심지어 팀을 바꾼 시즌이 이번 시즌이 첫 시즌인데도 FA 서울을 5년 만에 파이널 A에 상위 스플릿에 진출을 시켰습니다. 서울 팬분들에겐 너무나도 고마운 존재고 앞서 말씀드렸던 홈관중 50만 명 돌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링가드의 역할도 물론 컸지만 김기동 감독이 좋은 축구를 했고 이기는 축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FA 서울의 이 좋았던 한 해를 정말 이끌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여러모로 1년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이 4명의 감독 모두 참 얘기할 거리가 많은 너무나도 좋은 시즌을 만들어주었고 그 팀을 위해서 보내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네 분 중에 임위원의 선택은? 사실 고민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냥 저는 50.1 대 49.9. 저는 일단 이분들 중에서 두 분으로 추렸고요. 두 분으로 추렸어요? 네, 그 두 분을 대결했을 때 50.1 대 49.9로 봤는데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달의 감독이 아닌 올해의 감독을 뽑을 때는 한 시즌에 풀로 지휘한 분이 저는 조금 더 제 가치관에는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제 선정 기준에는. 그래서 강원FC의 윤정환 감독을 뽑겠습니다. 물론 이제 김판구 감독은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네. 네, 덕분에 너무 행복하고 지금도 행복하지만 1년의 지휘 기간 동안 윤정환 감독이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던 강원FC의 최상위권 돌풍을 일으켰다는 점. 비록 우승은 못했지만 선두에 올랐어도 이상할 게 없는 시즌을 보냈다는 점. 양민혁, 황문기, 뭐 이번에 또 발탁된 이기혁 선수까지 강원의 선수들을 다 육성하면서 대표팀에
올려놓았다는 점. 그 선수들이 올 시즌 리그에서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그쵸. 최우수 선수들의 뭐 손색이 없는 대단한 활약을 뽐냈고, 이어서 이달의 감독상 최초의 3회 수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체술의 적중이라든지 정말 많은 임팩트와 이야기거리를, 화제거리를 다 만들어냈던 게 윤정아 감독이라서, 감독으로서의 의년은 윤정아 감독이 이 상을 받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의년을 보냈다. 저는 그래서 강원FC의 윤정아 감독을 올해의 감독으로 픽하겠습니다. K리그 1 MVP. 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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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현우, 이동경, 양민혁, 안데르손 이렇게 네 분이 후보로 뽑히셨는데 이 활약을 좀 얘기해주세요. 일단 울산의 조현우, 그냥 빛이죠, 빛. 울산이 사실 올 시즌 경기마다 위기 상황이 없었던 팀은 아닙니다. 뒷공간을 많이 내주거나 아니면 수비가 뚫리면서 골키퍼가 그대로 좀 뭔가 선방에 있어서 부담을 주게 되는 상황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조현우가 전혀 팬들조차도 쉽게 예상하지 못한 순간마다 말도 안 되는 선방들을 해냈어요. 네. 저는 울산이 우승하는 데 있어서 조현우 골키퍼가 너무나도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당연히 실점이라고 예상했던 장면들을 막아내면서 오히려 팀의 위기를 막아줬던, 선방해줬던, 끊어줬던 조현우 골키퍼가 있었기 때문에 울산이 비교적 더 많은 승점을 쌓을 수 있었고, 비길 뻔했던 경기도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동경 선수. 이동경, 김천의 이동경이자 전반기는 울산의 이동경이기도 했습니다. 미친 활약을 했죠. 이동경 선수의 왼발 등 피니시 능력, 전반기 때 최우수 선수는 누가 뭐래도 이동경이었어요. 김천으로 가는 동안, 팀이 옮겨지는 동안에 한 달의 공백기가 있었고, 아무래도 김천에서는 또 새로운 팀에 적응을 해야 됐던 만큼 울산에서의 그 초반 페이스를 그대로 이어갔다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여전한 득점력, 여전한 왼발 기술을 뽐냈기 때문에 이 1년 자체가 이동경 선수에게는 너무나도 우수했던 한 해였다. 이동경 선수가 항상 보면 우수한 선수임은 맞는데 기대를 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전반기가 굉장히 활약이 좋았다가 좀 뒤에 흐지부지된 적도 있었고, 아니면 기대보다 조금 왜 이렇게 안 올라오지? 올라올 수 있는 선수인데 하면서 팬들이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시즌을 마무리한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 시즌은 조금 다르게 계속해서 꾸준히 활약을 해주면서 팬들의 기대도 어느 정도 충족시켜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특히 이제 시즌 중에 팀을 옮겨야 했던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 그걸 고려하고도 올 시즌은 이동경 선수가 좋은 활약을 해준 편이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양민혁 선수.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네. 없습니다. 영플레이어상을 만약에 받더라도 MVP 후보로 손색이 없다. 양민혁 선수 최고의 한 해를 뽐냈고,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 선수는 앞서 설명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안데르손 이제 마지막 후보인데 사실 시즌 전에 기대치는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사실 이력을 보면요, 포르티모네스에서 이승우 선수의 동료로 포르투갈 리그를 같이 뛰었고, 브라질 1부 리그 고이아스에 있다가 이제 수원FC로 왔는데, 그때 고이아스에서의 득점 기록이 찾아보면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이 선수가 스탯 자체가 막 엄청 화려하게 찍혔던 선수는 아니라서, 안데르손을 수원FC가 영입할 때만 해도 K리그에서의 경쟁력이 어떨까 사실 조금은 의구심이 들었던 게 사실인데, 실제로 K리그 1에서의 초창기 때는 득점력은 썩 좋지 않았어요. 그때 사실 쉬운 기회도 사실 놓치고, 안데르송의 결정력은 좀 아쉬운가 싶었는데 20라운드 대전전 때 데뷔골이 터진 뒤로는 그 뒤에는 사실 결정력에 대한 문제를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죠. 골 자체도 꾸준하게 뽑아냈고요. 그리고 안데르송의 가장 최고의 장점은 동료에게 늘 좋은 기회를 창출해준다는 점, 그리고 그 기회를 창출해주기까지 있어서 압도적인 드리블 능력으로 본인의 볼을 직접 지켜내고 본인이 직접 공간과 기회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탁월한 유형의 선수죠. 그리고 볼을 끌지도 않습니다. 적재적소의 타이밍에 동료에게 볼을 건네주면서 동료를 활용할 줄 아는 선수여서 완성형 크랙이라는 말이 안데르송에게는 그야말로 적합한 선수가 아닌가. 저는 안데르송의 올 시즌 활약 당연히 MVP 후보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데르송은 캐스터들이 말하기 되게 좋아요. 위기인 이 순간 팀에게 드라마 같은 안데르센 동화를 만들어냅니다. 막 이러면서. 그죠. 멘트를 많이 이어가실 수 있으니까. 맞아. 그래서 좋아해야 되게. 비슷한 이제 아재 개그처럼. 자매품으로 이제 무시할라가 있고. 그치. 맞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시할라를 비롯한 여러 선수가 근데 있죠.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또 갑자기 기억이 나서. 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MVP는 누구일까요? 이 네 분 모두 이현철이 뽑은. 한 시즌 동안 최고의 활약을 했기 때문에 네 분 모두 MVP로 손색이 없는데, MVP는요 우승팀이 우승을 하게 만들어준 최고의 선수 조현우를 꼽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예상이 맞으면요, 올 시즌은 조현우 골키퍼를 좀 주장하시는 팬분들이 K리그1 팬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정도의 활약을 사실 올해만 보여준 게 아니고 그렇죠.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 울산이 우승할 때마다 매번 꾸준하게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그 시즌마다 조현우 골키퍼가 제가 느끼기엔 골키퍼라는 이 포지션의 특성상 빛을 보기가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물론 비쳤는데 빛을 못 보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게도. 물론 우리 다 알죠, 조현우 선방 잘하고 실력 좋은 골키퍼라는 걸. 근데 이상하니 많지 MVP와는 연이 좀 없었는데, 올 시즌은 조현우 골키퍼가 타야 돼 어떻게 보면 가장 절호의 시기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팬분들도 많이 이 조현우 골키퍼를 입을 모아서 추천하고 있고 실제로 그럴 만한 활약을 조현우 골키퍼가 보여줬고 다시금 얘기 드리지만 조현우 골키퍼가 아니었다면 울산의 경기 결과들도 지금과는 조금 달랐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혹은 만약에 우승을 확정했더라도 지금보다는 확정 시기가 좀 늦어졌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조현우 골키퍼는 정말 지대한 영향을 준 선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K리그 1 베스트 11을 뽑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쭉쭉쭉 말해주세요. 네, 일단 골키퍼는 MVP를 제가 예상한 조현우 골키퍼를 픽했고요. 풀백, 포지션 백 4로 보겠습니다. 왼쪽 풀백 이명재, 센터백 김봉수, 강투지, 오른쪽 풀백 황문기. 4명의 미드필더 보겠습니다. 윙부터 해서 왼쪽 윙 안데르손, 중앙 미드필더 고승범, 이동경, 오른쪽 윙 양민혁을 픽했고요. 네. 그리고 투톱 이상원과 세징야를 이렇게 2명으로 픽해봤습니다. 사실 여기서 좀 박빙의 자리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선수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왼쪽 풀백이 가장 좀 고민이 됐고요. 왜냐면 완델손도 진짜 대단한 네. 시즌을 보낸 올 한 해여서 완델손을 픽할까 이명재를 픽할까 고민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명재 선수도 당연히 베스트 11에 들어갈 법한 활약이었고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인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명재 선수를 일단은 픽을 했고요. 센터백은 사실 김봉수 선수와 강투지를 픽했는데 아깝게 이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선수가 대전 하나시티즌의 김현우 선수입니다. 네. 김현우 선수도 너무 대단한 활약을 했어서 올 시즌 김현우와 안톤 조합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김현우 선수의 어떤 기량 발전도 또 임팩트도 워낙에 강했고 최종적으로 대전은 잔류를 확정했기 때문에 김현우 선수도 고민 끝에 너무 아쉽게도 좀 제외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뭐 득점왕이 차지할 게 굉장히 유력한 뭐 무고사, 인천 유나이티드의 무고사 그리고 서울에서 올 시즌 또 많은 골을 넣어준 뭐 일유첸코 등등의 선수들도 사실 고민을 했는데 이상원 선수의 그래도 올 시즌은 당연히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시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초반 임팩트는 너무나도 대단했고 잠깐 골이 터지지 않았던 시기 동안에도 강원의 공격을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잘 풀어준 선수는 이상원 선수였어서 이상원 선수도 올 시즌 이 베스트 11에 들어갈 만한 시즌을 보냈다. 세징야는 부상으로 빠져있던 기간이 중간중간 있었지만 그냥 이 선수는 그 임팩트 하나로 모든 설명이 다 맞아요. 됩니다. 올 시즌도 세징야만큼의 임팩트를 보여준 선수는 참 꼽기 힘들다고 보고 세징야도 꾸준해요. 진짜 꾸준하죠. 올 시즌 특히 후반기 때 보면은 뭐 아디다스 포인트라든지 선수 개인에게 주어지는 우리 K리그 1의 통계 또 이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세징야 선수가 정말 높은 점수를 항상 받아왔거든요. 이 정도의 임팩트라면 베스트 11에 올해도 안 들어가선 섭할 것이다. 그래서 이상원, 세징야를 일부러 좀 투톱의 공격진에 가깝게 배치를 해서 4-4의 형태로 저는 좀 꾸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K리그 1 베스트 11까지 뽑아봤습니다. 자, 이제 K리그 2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짧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MVP 얘기 좀 해주세요. 네, K리그2의 MVP는 저는 FC 안양의 승격을 이끈 마테우스를 꼽겠습니다. 마테우스는요, 일단 안양에서는 핵심이자 대체 불가 자원으로 통하고 있고요. 저도 몇몇 경기를 보면 볼을 진짜 잘 다루더라고요. 그리고 볼 잘 다루면서도 왼발 말고 오른발도 생각보다 자주 쓰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건 킥에 일단 항상 빼어나고 좋습니다. 그냥 슈팅을 때리면 가끔 멋진 골들을 기대봐도 괜찮을 정도로 마테우스의 임팩트가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인상을 받았고요. 안양의 핵심이다 보니까 상대하는 팀들이 마테우스를 지우기 위해서 집중 견제를 항상 해왔었는데 네. K리그 1에서의 모습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선수예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마테우스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선수다. 기대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MVP 얘기해 주셨고 그다음에 영플레이어 네. K리그 2에 영플레이어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도 그냥 제가 봤을 때 플레이가 좀 많이 눈에 들어왔던 선수.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K리그2를 매 경기 시청했던 건 아니다 보니까 중계를 직접 했던 관계자분들께 저도 많이 여쭤봤었어요. 그래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좀 저도 종합을 해서 어떤 선수를 픽할까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전남 드래곤즈의 윤재석 선수를 꼽겠습니다. 전반기는 천안에서 뛰었고 후반기는 전남에서 뛰었죠. 중간에 이제 이적을 하면서 팀을 옮겼는데 천안에선 16경기, 전남에선 13경기를 뛰었습니다. 후반기 전남 공격진에서는 오른쪽 윙으로 이제 배치가 됐는데 일단 윤재석이요. 빨라요. 진짜 빠릅니다. 매 순간마다 측면에서 항상 꾸준한 속도를 자랑했던 선수 윤재석 선수고 중간중간에 잠깐 측면 수비수로 사실 이 윤재석 선수가 기용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측면 수비수보다는 역시 윙이 조금 더 이 선수에게는 맞는 옷이 아닌가. 뭐 다행히 이제 그 후반기 들어서는 계속 윙으로 출전하면서 매번 본인이 출전한 경기마다 그 빠른 발을 토대로 꾸준한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윤재석 선수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정적으로 팬분들에게 또 리그를 보셨던 팬분들에게 전남 팬분들에게도 꾸준한 인상을 남겨준 선수가 아닌가. 그래서 윤재석 선수를 픽해봤습니다. 이렇게도 이제 총 결선하는 시간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승격이랑 강등만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또 누가 살아남을지 누가 또 K리그2에서 보게 될지도 기대를 아직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시상식도 있고 시즌 끝난 이후엔 여러 가지 K리그 이벤트들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것까지 많이 연말까지 즐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끝까지 12월 연말까지 K리그 잘 즐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TMF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